자, 지금부터는 이제 첫 번째 아까 그 주제는 이제 독일의 어떤 통일 과정까지 분단에서 통일 과정까지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가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또 그야말로 우리 그 희망대로 자유 통일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문제를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취임식할 때, 그 당시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에 기반한 그런 나라, 국민이 주인인 그런 나라를 반드시 재건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고, 자, 여기에 따르면은, 이 통일 방안하고 이제 대북 정책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이런 정책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문제, 그러면서 특히 그 독일 통일 문제, 그 다음에 교훈,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를 할 때, 자, 이 얘기를 할 때, 지금 우리 한국 내에서 지금 통일 정책과 이 대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지금 전부 막 뒤섞여서 그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그 혼돈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거는 자, 이제 통일 한국이 있고 이게 통일 정책. 어떤 통일 한국을 만들 것이냐. 아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신 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 체제가 바탕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법치국가나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일의 어떤 대한민국 통일 한국이라고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지금 이런 것들을 그럼 달성을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통일 정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통일 성격이나 통일 방안이나 통일 수단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할 때 이런 것들이 지금 통일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대북 정책은 자, 어떻게 그러면 이제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이런 통일 한국으로 끌어갈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대북 정책은. 그러나 우리가 분단된 이래로 해방 공간에서부터 자, 지금 오른쪽 요 빨간 게 북한인데 계속 지금 해가 거듭될수록 이와 같은 그 통일 한국의 우리의 목표로부터 계속 지금 어긋나고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제가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 대북 정책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쪽으로 끌고 가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어떤 시행착오를 우리가 국내적으로 남한 내에서 했냐면은 한국 내에서 했냐면 이제 좌파 정권 계속 보수 정권, 좌파 정권 이것이 정권 교체가 될 때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서로 이제 그 뒤죽박죽으로 헷갈려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안보 환경이나 통일 여건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냉정한 그런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해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보 환경 관련해서 남북 그 군사대치 관계 이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정확하게 냉정하게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국내 여건 이런 것도 우리가 제대로 살펴야 되고 지금 현재 많은 우리 국내는 완전히 지금 남남 이 갈등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1일 날 5월 1일 날 제가 시위에 나가 봤는데 완전히 거기는 또 다른 남남 그 갈등 완전히 극치를 보는 듯 했다. 그러니까 민노총 위주의 그런 어떤 그 시위대들 보면서 자, 저 사람들이 과연 우리 동포가 맞는가 그런 데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품었다면 이처럼 국내 여건이 지금 현재 완전히 갈려 있고 그 다음에 통일 여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얽혀 있는 문제 예컨대 한반도 문제가 남북 문제이면서 동시에 그 국제 문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변 사강과의 이제 어떤 이런 조율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어렵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컨센서스가 있은 다음에 우리가 이 대북 정책을 제대로 추진을 해야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그럼 과연 어떤 통일 정책이 바람직하고 과연 어떤 대북 정책이 바람직한가 이런 얘기를 지금 간략히 풀어내겠습니다. 바람직한 그 통일방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남북 연합, 3단계 점진적 평화 통일. 자, 이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여태까지 좌파 정권 와서는 이제 김대중 3단계 통일 방안 6.15 공동 선언에 나오는 그런 통일 방안. 자, 이것이 이제 근거옥조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은 통일 방안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 점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왜 그러냐 하면은 우선 그 김대중 그 3단계 통일방안은 이제 남북연합 연방제 통일자 이렇게 돼 있는데 6.15 공동선언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자, 이게 남측 연합제하고 그 다음에 북측의 그 낮은 단계 연방제하고 이게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지향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노무현도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재인도 오케이. 모든 그러니까 여태까지 좌파 정부의 그 통일 방안은 여기에 지금 국한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대단히 위험하다. 여기서 남측의 연합제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나오는 2단계 남북연합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남측의 연합제는 김대중 1단계 남북연합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6년도 10월 달에 서울대 그 특강에서 자 지휘를 받고 6.15 공동선언에 나오는 남측의 연합제 이건 내 1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남북연합, 김대중이 얘기하는 남북연합당이 이것은,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 결과로 우리가 민족 공동체 때는 이런 신뢰가 조성이 되고, 교류협력 결과로 신뢰가 조성이 되고, 그래서 남북연합제에 진입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교류협력의 결과가 아니고, 남북 당국 간에 정치 지도자가 오케이, 우리가 가자, 이렇게 결단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그렇게 이제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러니까 남북연합하면은 뭐 연합단계라고 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양 그 정치 제도 이 자체가 유사해야 됩니다. 유사.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유사. 예를 들어서 북한에도 자 주민들이 자유투표 자유선거를 통해서 이제 국회의원을 뽑고 의원을 뽑고 그래서 어떤 이 의회가 구성이 되고 정부도 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자 이와 같으니 선행이 돼야 이제 남북연합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하고 180도가 다른데 갑자기 남북 정치 지도자만 자 우리가 가자 저 방향으로 그렇게 합의한다고 해서 이것들이 다 따라온다? 천만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흡사 그 해방 공간에서 자 그냥 말만 앞서면서 우리 민족이 자 무슨 뭐 합의만 하면 통일 간다. 완전히 연석회의 하면서 김일성이 얘기한 뭐 그런 개념하고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절대로 남측 연합자 이거는 남북 연합자 우리 민족 공동체 그거하고는 다른 거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산 체제를 그대로 용인한 상태에서 남북 연합 단계로 추진을 한다. 그 얘기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낮은 단계 연방제하고 같다. 그러니까 남측의 연합제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고려 연방제를 얘기합니다. 1단계 고려 연방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자, 이 고려연합 여러 잘 아시지만, 자, 마지막에 이제 통일국가 그 기구가 최고 민족연방회의다 해서, 자, 남북한 간에 무슨 뭐 이 동수로, 의원을 정하고, 그 다음에 해외 동포들도 끌어들이고, 말로 보면 흡사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우리 남한 정부를 전부 이 소수로, 집단으로 전부 전락을 시키면서 꼭두각시 정부로 이제 만들려고 그러는 그런 그 술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무엇보다도 고려 연방제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이면엔 고려 연방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선결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국법부 철폐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그리고 정전협정, 이 평화협정을 이제 조미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정전협정을.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먼저 이제 고려 연방제 그 전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이제 연방제나 연합제 이렇게 가려면 북한 체제가 전부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대로. 그래서 동서독 같은 경우에 이제 완전히 동독하고 서독과 정치제도가 달랐는데, 그러나 1990년 3월 18일 날 동독 내에서 최초 그 자유민주선거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이 직접, 여태까지는 뭐 전부 대리투표 비슷하게 이제 그 정당 명부의 투표만 해서, 자, 뭐 내가 원하지 않는 전부 성당인 명부에 전부 의원들이, 대표들이 나와 있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면 찍찍 그으면 그게 반대표고, 내가 만약 전부 다 한다 하면 그대로 보고 그냥 접어서 넣으면 이게 이와 같은 엉터리 그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 동독이 1990년 3월 18일 최초로 민주 그 자유선거를 하면서 자,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스스로가 전부 의원들을 선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통일을 앞두고 동독체제를 서독체제와 정치 시스템과 비슷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1단계 조치였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없이 우리 뭐 남한만 국보법 폐지하고 뭐 이런 건 내가 이제 날로 너희들 먹을 테니까 너희들 무장 해제하라. 그런 얘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낮은 단계 연방제, 남측의 연합제, 이 김대중 3단계 통일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연방제, 고려 연방제. 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두 개의 6.15 공동선언에 나온 이 컨셉 자체는 완전히 두 제도가 이 제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컨셉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묻어나서 6.15 공동선언으로 그대로 표현되기 때문에, 표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정책을 수립할 때 우리가 고려사항은, 자, 독일로부터 교훈인데 이게 절대로 무슨 당장 1, 2년 봐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통일은 이거는 정장기적인 그런 산물이다. 정반합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 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독일 통일을 볼 때 이제 그 당시 1989년 90년만 바라보고 야, 공산주의 하는 독일이, 동독이 무너지니까 공산주의 하는 북한도 곧 무너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급변 무슨 사태, 통일 대비 계획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하면서 곧 통일이 될 것처럼 이렇게 전부 들더고 했는데, 그러나 이 독일 통일을 중장기적인 긴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반합으로 이제 테제, 안티테제, 신테제로 발전한 그런 산물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은 이제 아데나우의 그 베스핀드 폴리티의 슈테케에서 완전히 친서방 정책, 아까 얘기대로 안보는 철저히 미국에 의존을 하고 그다음에 경력하면서 국력을 키우고, 이 정도 완전히 동서독 간의 국력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나온 것이 안티테제로 나온 것이 이제 오스폴리틱이다. 대충 이 정도 사니까 우리가 동독을 끌어안자, 동국군을 끌어안자, 이게 바로 이제 동방정책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교류 협력을 제도화하고, 이것이 이제 더 제도 협력을 강화하고, 이 산물로 나온 것이 바로 신테제 합으로 통일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40년 가까이 지금 이제 정과 반이 이렇게 전부 이런 활동들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 합이 나타난 거는 11개월 만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반합이 나오는 아데나워, 그 다음에 안티테제로 윌리 브란트, 그 다음에 헬무트 콜, 이렇게 우리가 세 분의 업적을, 세 분의 공로를 우리가 높이 기려야 된다. 이렇게 전부 균형 감각 있게 기려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독일 통일은 맨날 이 사람 얘기입니다. 윌리 브란트 얘기만 하면서 오스폴리틱이 대단했고, 그 오스폴리틱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추진한 헬무트 콜도 하면서 맨날 이 3인당의 동방정책, 그러면서 우리도 북한을 계속 끌어안아야 되고, 북한은 가만 놔두고 우리가 계속 북한을 감싸야 돼. 이런 추세로 지금 이제 남북 문제를 계속 몰아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러나 이것은 정수로 치면 30점밖에 안 된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 독일 통일은 이 아데나의 힘의 우위 정책, 국력, 우회 정책,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그 다음에 이 오스폴리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헬무트 콜의 신테제 이런 폴리틱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교류 협력, 국력 신장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졌을 때 나오는 거고, 어느 한 명의 작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일정책 두 번째 고려할 사항은, 이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준비하자 그런 얘기고, 그러나 두 번째는 이제 북한 급변사태 통일대비계획, 이것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완전히 플랜 B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언제 지금 북한이 제2의 동독과 같은 그런 급변사태에 빠질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급변 가능성 사태는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계속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급변 사태 유형은 김정은 유고나 쿠데타, 그 다음에 WMD 유출사고, 그 다음에 주민폭동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는 사전에 예비 시나리오를 전부 대비해서 한미 간의 전부 대비 계획을 수립하자.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김정은 유고 상태, 그 다음에 만약 권력 투쟁이 나서 유혈 사태, 그 다음에 따블린드 통제 불능 상태, 자, 이거 무정부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따라서 우리 한미 간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직한, 자, 여태까지 지금 현재 통일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우리의 바람직한 통일정책은 예컨대, 자, 여기서는 이제, 통일방안, 이것이 이제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화해협력, 남북연합 그런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로 이제 북한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지금 현재 기존의 우리 그 통일 여건이나 안보 환경 이런 걸 감안하면서,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렇게 지금 어깃장을 놓으면서 계획 벌어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북한은 핵무장까지 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북한을 어떻게 우리 입맛대로 이 방향으로 끌고 나갈 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람직한 대북 이거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 북한 이거를 1989년 동독 수준으로 바꿔나가자 이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어 나가자. 지금 현재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국가로 바꾸어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상국가를 위해서 이제 5개 큰 과제. 예컨대 북한 지도부가 지금 현재는 이 바닥 수준인데 완전히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그 온고집 무슨 뭐 이런 전혀 지금 현재 우리 자유민주주의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그런 그 지도부인데 이런 그 지도부를 어떻게 1989년 동독 지도부 수준으로 바꿔나갈 거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2의 고르바초프가 평양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제2의 등소평이 들어설 수 있도록 어떻게 테크노크라트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도록 지금 이제 이 수준을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과제고 그 다음에 북한 사회를 이제 완전히 민주화시켜야 되겠다. 그 당시 89년 동독은 나름대로 지금 공산치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 상대적으로 민주화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동독 주민들은 자나깨나 소독을 이제 생각하고 있었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 간에 앞으로 교류 협력이 되고 지금 현재 당장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북한을 이제 어느 정도 그 산업화를 시켜서 우리가 이제 통일 비용도 줄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북한의 경제력도 좀 키워나갈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북한 군백 민주군대와 지금 현재 그 북한 인민군 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5개 과제가 앞으로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실체 관련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개념 관련해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정권 바뀔 때마다 어떤 때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됐다가 또 어떤 때는 완전히 동포만 됐다가 자, 이와 같이 서로 대치되는 그런 개념이 지금 이제 지배하는 경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이중성에 전부 기인하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 북한은 한마디로 우리의 동포이면서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위협 대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통일의 대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국방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래야 우리의 대북 정책에서 이제 혼돈이 안 생기고 그래야 우리가 모순을 예방할 수가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방백서나 이런 데서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그러는데 또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야 북한은 동포 대상이지 통일 대상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기 때문에 이거에 어떤 이퀄리브름을 찾아가면서 케이스별로 우리가 북한의 그 모습을 그릴 거냐 하는 이 문제를 지금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 정통성을 보유한 나라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 다음에 남북관계는 그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국가관계가 절대로 아니다. 북한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우리한테 그 외국이 아니다. 북한은 누구냐 하면은 남북관계는 민족 내부 간의 어떤 이런 특수관계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존도 슈타트 이너 코리아션 비치면서 자 옛날에 동서독 간에 이제 동서독 민족 내부 간의 특수 관계다. 이 얘기를 지금 그대로 지금 제가 그대로 도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방안대로 푸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분단 당시에 동서독 형태로 이제 국가 그 실체를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북한은 유엔 동시에 가입한 그런 실체이기 때문에 한반도 내 2개의 그 국가 실제 이거는 실제로 존재한다. 국가 실체로서의 북한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북 정책을 이제 앞으로 추진할 때, 아까는 이제 그 통일 정책이고, 지금 대북 정책 추진할 때, 자, 그럼 지금같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실제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대로 네 가지 그런 카테고리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대북 정책을 추진할 때 우리가 고려사항은 지금 현재 요 좌측에 있는 도표, 이거는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반도 문제 이 냉전 구조가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저 우동네 이것이 평화체제인데,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정부는 자, 요 밑에 우리 현실을 직시하자 해가지고 이 문제를 강조하고, 또 좌파 정권은 이거는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고 이 위의 과정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평화 문제만 얘기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대북 정책 관련해서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 일어났던 이제 그런 얘기다. 우리 저 남한 정부에서 일어났다. 그런 얘기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한반도 문제 이거를 지금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는 자, 요 아래 동네 요 문제 해결을 한 다음에 평화로 간다. 그 다음에 평화 요런 거를 자 해결한다. 평화를 건너서 통일로 간다. 이 태제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주목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냉전을 넘어서 간다. 이 냉전은 지금 현재 우리가 70년째 남북한 냉전 구도 속에 갇혀 있는데, 이 냉전 구도의 핵심은 세 개의 카테고리로 있다. 맨 좌측에 남북 적대 관계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전협정 체제가 가운데 이렇게 다리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남북한을 중심으로 4강의 불안정한 역학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해소가 되면은 우리가 요 우동네 평화체제로 간다. 그럴 경우에 지금 으르렁거리는 남북 적대 관계, 이거는 이제 평화 관계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평화협정은 이제 남북한 간의 평화협정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이 인도수를 여기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북한 핵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전부 해결돼서 남북 간의 크로스 레코니션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남북한 한반도를 중별한 이제 다자한보 이런 체제들이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한반도를 중심한 이 평화체제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구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냉전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 자, 이것은 이제 남북 문제이면서 동시에 요 두 개는 완전히 국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냉전 구조 하에서는 주변국과 주변 4개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지금 좌파 정권은 자, 아까 이 위에 얘기만 했다고 그랬는데, 이 밑에는 아예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냉전 이 얘기는 더 이상 없다.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탈냉전 된 지가 언젠데 30년 전에 이미 다 했는데 아직도 저 수국 꼴통들은 냉전 얘기를 한다. 미국 놈들은 계속 냉전을 부추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좌파 정권을 하면서 계속 평화가 좋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평화협정이 중요하다. 그런 종전선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박스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 이거를 다시 오른쪽 그림으로 바꾸면은 야, 동서냉전 90년대 초에 저 끝났다. 그러면서 조금 흐지부지 됐었다. 지금 우크라이나 그 내전 이후로 이게 다시 조금 더 살아난 그런 그 기미가 보인다. 이런 거지만, 그러나 90년 이후에도 남북한 간의 이 새카만 그림이 이 다리를 들고 있는 이거는 지금 현재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변함이 없다. 자, 이건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를 괜히 있는데도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는 냉전이 아직도 있다. 지금 현재 있으니까 지금 180만이 전부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그 수단을 강구했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야, 북한 핵 문제 해결하자고 수차가 걸쳐서 합의를 했지만 하나도 안 되고, 왜 안 되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문제 이 제기를 어느 쪽에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냉정하게 지금 현재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계속 평화만 완전히 몰두를 하면서 민족에만 완전히 몰두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본질을 못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의 두 번째는 자, 근본적 문제 안고 있는 6.15 선언, 14선언, 이거 아까 얘기대로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자, 부적절한 통일 방안이 6.15 선언에 있고,
그 다음에 14선언은 여러 가지 남북협력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대단히 그 위험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NL 예컨대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무슨 공도 어로구역 같이 좀 머리 맞대고 고기 잡지 않는데 뭐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NLL이 엄연히 남아있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그 위협하는 그런 수단이고 언제든지 돌변할지 모르는 북한 이게 지금 북한이 70년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수도권 안보를 위협하는 이와 같은 사업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해야 된다. 그야말로 남북한 간에 이제 신뢰 구축이 돼서 이제 믿을만하다 이럴 때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자 일방적으로 북한은 우리의 동포고 통일 대상이기 때문에 자 이념보다 피가 우선되기 때문에 자 통일지상주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자나 깨나 이제 끌어안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중단을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그 냉정하게 살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이제 80개에서 90기 핵무기를 들고 우리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국민들은 전부 직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북 그 화해협력만을 맨날 강조를 한다. 우리가 지금 대북 화해협력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화해협력의 걸림돌은 이제 북한이 핵 개발하고 대남 군사대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천안함 이후에 우리가 5.24 조치를 취했고 그러면서 남북교육도 허가되지 않고 우리 국민의 방북도 안 되고 북한의 신규투자 대북사업 지원사업 이런 거 전부 안 되는 이유가 대북 5.24 조치 이게 왜 나왔냐 이면 천안함 그 폭침에 의해서 나왔다. 왜 사과하고 다시 이런 거 안 하겠다고 이제 이게 우리한테 간청도 안 하고 이제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제 이 화해협력 법률도 이거 절대로 우리가 지금 무슨 뭐 교류협력 하자고 우리가 설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북한은 지금 핵개발 때문에 유엔으로부터 9개에 걸쳐서 지금 이제 생션을 가지고 있다. 국제 제재를 갖고 있다. 미국도 독자적으로 내리고 EU도 독자적으로 내리고 일본도 독자적으로 내리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문재인 정부도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데 이 문제의 그 단초는 전부 북한의 핵개발이나 이 대남 군사대결에 기인한다. 이런 거를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왜 강조를 못하냐면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은 반드시 WMD 개발 이거 포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군사적 긴장 완화가 이행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제재가 완화되면 제거되고 그러면 남북관계 개선될 수 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북한 지도부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예컨대 자, 이게, 무슨, 이 제2의 고바초프나 등소평, 그야말로, 자, 우리가 인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남조선 지원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정책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새로운 뉴 띵킹 해야 되고, 우리 사회가 민주화돼야 되고, 개방돼야 된다. 북한발 이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쪽에 어떤 이런 교류협력의 선의 이런 거를 수용할 태세가 전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저 자세로 굴종적으로 무조건 퍼주기 이런 거는 맞지가 않다 대북 정책할 때.